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지난 1주차는 그 PPT 연락에 준비해가지고 해놓고서 그 컴퓨터에 저 USB에 저장 안 옮겨놓고 그냥 와가지고 PPT를 준비 안 했었는데 오늘은 2주차는 자 PPT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오늘 2회차 문제는 원래 그 다른 곳에서 평균 42점 몇 나왔었거든요. 평균 42점 몇 나왔는데 물론 거긴 그 숫자가 응시원이 많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42점 몇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평균이 보니까 61.3이네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61.3 나왔고 최고 점수도 그 딴 곳에서 요거 87.5였었는데 여러분들이 97.5가 1등 나왔네. 자, 개수 벌써 맞추셨습니까? 개수 안 해봤어요 아직? 그 1등이 97.5고 수험번호 02904281 누구예요? 02904281 저기?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고 좋습니다. 2등도 또 점수가 높아 83881062 자 37개 92.5 누구예요? 저기 끝에 자 좋습니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다 자, 1, 2등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은 한번 남성분이 되길 바라면서 77.5 잘하셨는데 02930137 누구예요? 빨리 창피해서 손 안 들은 건가요? 02930137 없어요? 일단 뭐 그렇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61.3이네요. 다른 곳에서 42점 몇 나왔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우리 문제 한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점수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요 동영모의고사 100선 문제 특강 260문제죠.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중요한 테마들은 계속 문제가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내용도 반영해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총 결산하는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총정리 쪽집게 마무리 특강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죠.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옵션으로 해가지고 유료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특강으로 하니까 저 안 듣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안 듣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필수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마무리 총 결산해야죠 저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고요. 이런 마무리 특강.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9월 달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잘 보셔도 세법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그 의의 범위에서 나오는 뭐 한두 문제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다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응용력 발휘해서 다 커버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기초적인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시면 무난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회차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문제를 보시면 그 1번 문제는 뭐 대체적으로 제가 개정 내용 강조 드려가지고 조금 맞히셨는데 2번이 오히려 저 많이 틀렸어요. 2번을 많이 맞췄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떤 문제들 많이 틀렸는지 또 보시면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동영모의고사 우리 세법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문제를 보셔도 되고 자, 보시면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갑이 2021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때 납부정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납부정가산세가 지방세는 한도 규정이 있어요. 국세는 없는데 그래서 최대 75%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만 분의 25 0.02% 상당하는 금액이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 지방세 납부정가산세 납부 고지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75% 한도 내에서 10만 분의 25로 0.02% 정도입니다. 납부 충당 부과가 취소됐을 때 등의 경우에 납세문 소멸하죠. 그래서 소멸하는데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이에요. 근데 부과의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용업소 불분명해서 다시 걷어들이는 철회. 그래서 주소용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고요.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납세는 소멸하지 않고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공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한 번씩 이렇게 낯선 지문달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둡니다. 한 번씩. 또 이런 것 시험장에서도 실제도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 잘 못 봤던 지문들이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지문들이 나오더라도 당할 필요 없이 잘 배웠던 것을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공송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요. 뭐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지방세 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제 자 원래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렇게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 2021년 개정세법이죠.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이 심사청구는 지방세 없어졌다면서요. 네. 그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이의신청 지방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특광도 광역지자체 장학위한테 하던 그 심사청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는 없어졌는데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가 없어진 거지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없어졌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똑바로 들어야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수업할 때도 저 표를 그릴 때 불복 청구인이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하고 자 조세 심판원에 그 다음에 감사원의 심사 청구 이런 것도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게 저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 청구가 없어지고 이의 신청으로 통일됐고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원래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부원에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서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1주차 때 제가 해설 강의 제척 기간 소멸시효 다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테마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계속 색깔을 달리하면서 내용 안 물어봤던 내용들을 계속 똑같은 테마 속에서도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차 때는 제척 기간 나왔었잖아요. 소멸시효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마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끝까지 제 음성을 들어야지, 그죠? 그래야지 믿음이 신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이 시험장에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생각날 수 있고요. 2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오히려 더 맞추기 쉬운 거였었는데 맞죠? 많이 틀렸습니다. 다음 조세 중에서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품과세액을 신고함으로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징수 방법 떠올리면 되죠?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징수 방법이요. 그러면 자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보통징수나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외쳤었는데 취득세는 원칙 신이에요, 결이에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돼,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입니다. 자 납세무가 신고함으로써 납세무 확정되는 문제 끝까지 잘 봐야죠. 지방세는 그랬습니다. 국세 고르면 안 되고 양도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지방세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골라야지 양도세는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결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지방세고. 재산세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따라가야죠.
물러픈 알품 안 따라가지. 자, 원칙 결의의 신이에요. 결정하는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세 친구들에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재산세 따라가야 되고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난주에도 해설 강의 드렸지만 위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다 본세 따라가야죠. 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보통 징수하죠.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이거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하여튼 얘네들 자 재산세나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 보통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징수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럴 때 지방세, 국세 잘 보셔야 되고 문제.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 문제는 잘 맞히셨어요. 다음 중 2021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먼저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개인 지방소득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서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그죠?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얘네들은 어느 때? 취득 단계에서.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취부, 취득과 보유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죠. 농어촌특별세는 농부아저씨니까 다 끼죠? 동네 이름에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아닌 거 어떤 겁니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요거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봅니다. 부동산 취득시, 보유, 이용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요.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었죠.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못 써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 부과되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자, 이거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요.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우리 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취득과 보유, 양도. 자, 그랬을 때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죠.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취득이 부과되지 않고 금방 나왔었네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고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었죠. 어떤 거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근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고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드러난 아저씨 있었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 농부 아저씨 동네 이름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동네 이름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틀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다음 지방세법상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는데 우리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데 독립한 문제로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유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니까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신고 납부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신고 납부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직권으로 지자상에 부가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특이하게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고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개성이겠어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보고 고수. 세법 고수 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고수가 되셔야지.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취득세는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 잡는 거지.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 잡는 거지. 산출세 X라고 몇 번씩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고, 포함제에 나오면 항상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고, 세법은. 아셨죠? 문제 풀 때. 왜 멍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취득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고유소득세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죠. 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 둘 다 정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적어드렸어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다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면허세는 아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다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은 면세점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면세점 아니고. 자, 소액징수면제는 이 용어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 오히려 얘는 뭐예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부 댕겨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 이거 지난주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쫙 제가 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방세, 일반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세, 소득세까지 쫙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로 합니다. 자, 지방세 제척기간을 절 보세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을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이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까지
그냥 자동으로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 징수매 징수 순위는 체납수급 1등, 2등 지방세 3등보다 가산금 순서고,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징수비. 용어가 바뀌었죠? 국세는 강제 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한 국세, 3등이 가산세.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 삭제됐잖아요. 가산세입니다. 지자체 징수매 징수 순위 체납수급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 국세는 강제 징수비 1등, 그 다음에 2등이 국세, 가산세 제한, 3등이 가산세, 가산금 아니고. 국세는 가산금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국세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지서 세액이 세목별 1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에는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중과세금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는데, 국세는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지방세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되고. 자, 그래서 5년까지,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고, 5번 지문처럼 낯선 게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실전 가시면 못 보던, 제가 강조 안 했거나 못 보던 지문들이 또 꼭 몇 문제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거 다 보고 저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해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무가 확정된 지자체 징수금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다. 그러면 사업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차적으로 양수한 재산의 가액 또는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무를 진다는 거.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수인이 우리 제2차 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어이구, 똑소리 냈네. 쫄지 마시고 힘을 내고 못 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6번 문제를 또 많이 틀렸어요. 6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번 문제 같은 거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이 종합 문제인데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종합 문제인데, 요거를 많이 틀리셨네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똑같이 또 안 나오더라도 이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틀렸어요, 이거?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예. 취득세는 간주 취득은 반드시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을 써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만. 가액의 증가 없을 때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법인장부에서 지목표인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고려한다. 그래요? 우리 취득세 지목 변경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이죠.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요.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표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 과세표준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등비용입니다. 그때는 지목 변경의 등비용, 지목표의 등비용이지 차액이 아닙니다. 원칙은 증가한 거예요.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표인 등비용이 입증되면 뭐다? 등비용입니다, 여러분들. 3번이요. 우리 간주취득의 경우는 세율을 어떤 세율을 정했습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했잖아요. 3번 정답입니다. 우리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거나 면적 증가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등등.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이거 기출 지문인데요.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이 중빠른 날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이거 외워두세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근데 하나만 나와도 틀리죠. 작년에도 토지목 변경의 경우 사실상 변경일이다. 아니에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나란히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 그날이지 뭐. 자,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이지 항상.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원칙은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고, 자, 그 전에 사용하면서 그날이고요. 5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과산세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렸습니다. 1주차 때도. 우리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80%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단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잖아요. 단 예외가 있었죠. 또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목 변경,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목 변경 관련한 취득세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간주 취득은 중과긴수일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문제도 역시 많이 틀리셨는데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때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추가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가 나오면 항상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죠.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취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잘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취득가격인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럼 시가순액으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고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유상취득 시에 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럴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쫙 있었고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쫙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쫙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액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매매대금이 1억인데 10억인데 약정 매매대금이 갑과 을이 지급하기는 약정대금이 10억인데 근데 매매대금을 을이 갑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매도인이 기분 좋아서 그게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받은 이 할인액 1,000만 원 취득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을 과세 표준하는 것이지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거 납세문자에 나온 거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건축물 건축 수반하지 않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문자? 토지 소유자. 그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또 지난 1주차 때 나왔던 것이 빌트인 붙박이가구나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부착 설치할 때 그 설치하는 비용 빌트인 하는 비용 이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 1주차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연체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할부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 또 중개보수 얘네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연체료 할부이자 이거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연체료 할부이자 이거 포함하고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항상 다른 거니까 포함. 자, 그래서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개인이 취득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의 당사자 확정에 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채무부담액, 전세 끼고 집사할 때, 갭 투자할 때 취득대금의 취득자 부담, 채무부담액 1억짜리인데 거기에 전세금 6천이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이 갚을 전세금을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럴 때 취득대금은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 4천만 원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6천도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 1억에. 그거 취득자 부담은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금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겁니까? 니은, 리을. 그죠?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8번도 역시 많이 틀리셨어요.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로한다. O, X요. X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세 취득 시기는 자, 보세요. 취득세 취득 시 말로 할게요. 기초적인 것들은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지난 1주차 때도 나왔지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취득 시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등기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입니다. 그럴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까지도 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는 과세 표준에서 객관적 취득 부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객관성은 있지만 이거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우리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취득 시기를 지금하고 법령 명칭은 다르지만 취득 시기를 이런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를 했더니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헷갈리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 게 국민들은 좋잖아요. 그래서 개인간 유상 취득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이 있어도 취득시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요.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매립간 초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언제입니까?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이거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매립간 초로 인한 토지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 아까 나왔잖아요.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에 비해서 중 빠른 날이고 매립간 초로 인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주택 건설 범위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여러분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객관적 거래잖아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죠. 그래서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거래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 빠른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여러분 원래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근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다만 사용승인서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것을 내줄 때는 이런 거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는 사용승인서에 내주는 날에는 사용승인서에는 이런 서류들도 포함합니다. 건축 관련한 이런 서류도 포함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예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인데 취득세에서는 언제다? 증여계약일. 증여계약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잘 맞히셨는데 많이 더 맞추셨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에서요.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그냥 표준세율 바로 3배입니까? 아니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100분의 300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나온 조정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이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과밀옥 정용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2배요. 자,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조동상 지역에 관계없이 8% 자 4%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의 세를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조정상 지역 관계없이 몇 프로로? 12% 중과세합니다. 그때 12%라는 게 시험에서는 12% 이렇게 안 나오고 자 보세요. 시험에서 나오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이라는 게 세율이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이에요. 그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요. 그래서 4%죠. 이걸 표준세율로 해서 이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예요? 4배 합한 세율을 정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이 2%니까 2%에 4배니까 몇 프로? 8%.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냥 12%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편리하죠. 12% 기억하고요. 취득세 납세받는 과점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연대납세이 있어요, 과점주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주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상장 법인의 갑주주 30, 을주주 40, 병주주 30%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합쳐가지고 판단합니다. 70%니까 50% 초과했으니까 각과 을은 과점주주고요. 얘네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술 등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상속계실로부터 이거예요? 아닙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상속인 가운데 그럼 몇 개월이고? 9개월이고 여기는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국내 주소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없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다. 지난주에도 비교했었는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까? 아니고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안분합니다.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한분 계산했습니까?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했어요? C값 신액비율로 나눴어요. C값 신액비율로 나눴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고?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 등록관청 소재지.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시고요.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많이 잘 맞히셨습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납 안 돼요, 취득세.
무상승계 취득이요. 상속을 제외하고 무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요거 2번 지문은 요게 2번 지문은 지금 뭐에 관한 거예요? 계약 해지예요. 계약 해지.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이 계약 해지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요 계약 해지가 나오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똑같습니다.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유상 무상 취득의 경우에 유상 무상 취득의 경우에 계약 해지 한번 봅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먼저 얘는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있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돼요. 그러면 결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등기 있으면 돌려주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상승계 취득인데 계약 해진 사실 입증이 되는 경우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유상승계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계 전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매, 경매요. 아버지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데 아직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 대가 입증이 되니까 보다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다음에 또 문제 또 자세히 또 볼 거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인 걸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부담부 증여 또 다음에 또 문제 또 나올 건데 부담부 증여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보세요.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는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다음에 또 문제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에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인 증여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에 대해서 취득세는 유상 취득으로 보고. 근데 채무를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보죠. 근데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요거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상당에 요것도 대가 인정하지 않아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근데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이것은 뭐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유상 취득으로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시에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는 거.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은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대가 입증될 때만 유상수로 보고요. 이런 것까지도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우리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그랬습니다. 단 2021년 중 취득한 대상 재산의 하나는 그랬습니다.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1번 지문요.
면적 증가 제외하고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한 가액의 원시축으로 보아서 1,000분의 28의 세를 정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보아서 2.8% 세를 정하는 거지. 2.8%지. 개수로 면적 증가 없는 개수의 경우는 간주취득이니까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하는 것이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 자, 다시요. 건축물 개수는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개수했을 때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합니까?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이 아니죠. 신축과 재축이 원시축이지. 지난주도 나왔었지만 증축이나 개수는 면적 증가했을 때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보죠. 그래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해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 것이지. 면적 증가인 개수는 여기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액의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하는 것이지. 낮은 세율을 정한다. 틀렸고요.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올해 2021년 개정세법 이거 3번 정답이죠? 등록면허세도 또 나오잖아요.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가 납세무자를 대비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4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에서나 등록면허세에서나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면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그러면 항상 중과 제외 업종을 꼭 떠올려 봐야 돼요. 의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이런 것들, 병원 같은 거, 은행 같은 거, 할부금융업, 뭐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유통산업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소름 못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과 제외업종입니다. 중과세지 않는다는 거. 중과세 적용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여 대손할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거 취득가격 중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 정답 좀 나왔지만 나왔었는데 우리 항상 이거 숫자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합한 걸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죠? 법인장부이 몇 프로 입증될 때? 90% 높은 입증될 때. 이렇게 해서 11번 우리가요. 자, 봤습니다. 3번 정답이었고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중과세율. 12번 문제는 좀 깊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비교적 선방했네요. 53%. 자, 좋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니까 이것만 풀고 좀 쉬죠 뭐. 12번? 12번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단 공장인 경우에 비도시형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과밀역 적원역 내에서 우리가 과밀역 적원역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그때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 전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과밀옥형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과밀옥제원역입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업종 변경,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은 업종을 변경해요. 중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인구 이입 없잖아요. 경제 집중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잖아요.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이 서울로의 이전, 요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중과세합니다.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하고, 또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2년 내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과세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서울로 이전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일반 토지건축물 취득했는데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것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두세요. 고득점을 위해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만큼 법령이 반대적으로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 공장 신설 증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이때는 이제 합니다.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등이 있었고요. 자, 이런 정도.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일단 필기 멈추시고요. 예. 과밀옥제원역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과밀옥형 내 공장 비도시형 공장이어야 되고, 이때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는 거지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답은 1번이고요. 이 3번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버 줄 때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은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골프장은 신설, 증설, 원시 취득할 때 산 아작내고 농약 범벅져서 건설하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 인구 집중 문제 심화돼서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구조조정 같은 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나머지 사성재산, 별장, 고불악장 등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다 얘네들은 중과세를 합니다. 차이점 한번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회원적 골프장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여러분, 우리가 과밀옥 사실 차이점은요. 과밀옥제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여야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에요. 근데 이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 전입할 때는 이것은 본점용, 주사무소용, 지점용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이럴 때도 다 중과세, 지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중과세를 합니다. 토지건축물 취득 후, 여기 나오네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이건 좀 다른 거네.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5년 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 같은 것이 됐다. 그럼 이거는 취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거,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을 정해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토지 건축물 취득했어요.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골프장이 됐다. 네? 일반 토지였는데 나중에 골프장이 됐어요. 그러면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처음에 표준 세율로 낸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하고 낸 것은 공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어떻든 간에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사실성산이 됐다 또는 과미력적 운영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해당 중과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여러분.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